네,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는요.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한 박원순의 마지막 날입니다.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조금 주저했습니다. 왜? 혹여라도 박원순 시장한테 누가 되면 어떡할까? 혹시 유족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게 아닐까?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걱정을 많이 했는데, 하지만 이제는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꺼내 들었습니다.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던 날, 2020년 7월 9일이죠. 그날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. 네. 통화를 또 하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.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를 끝까지 안 한 사람.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누굴까요?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? 뭐 아시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이 복구가 되면서 선명하게 증거가 드러났죠. 그래서 피해자라고 자칭 피해자를 주장했던, 심지어 피해 호소인이란 말도 틀렸다라고,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2차 가해라고까지 생쇼를 했던 그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.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죠.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. 성희롱? 성희롱은 시장님이 당했네. 그렇죠. 김잔디 씨는, 그러니까 비서는 아마 본인이 더 시장님한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장님은 그걸 좀 끊으려고 했는데 좀 완곡하게, 아주 맵고, 그러니까 아주 매몰차게 끊지 못했을 뿐 이렇게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. 빨리 시집가라, 내가 아빠 같다,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? 나름 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죠.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서 적어도 이 김잔디라는 사람은 피해자는 아니더라.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었다. 박원순 시장은 적어도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.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김잔디 씨는 그 시장 비서실에 또 다른 비서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비서관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 비서 A씨라고 일단 하죠. 이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. 자, 그러자마자 이 김잔디 씨는 이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간 걸로 돼 있죠. 이 와중에서 아마 김재련 변호사는 이 김잔디의 이 상담을, 사건을 얘기를 듣다가, 이거 그 비서보다는, 남자 비서 그 사람보다는 시장을 엮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?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결과, 박원순 시장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이 김잔디 씨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비서 A씨,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,
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느냐?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이 왜 기각됐느냐? 보통 강간을 했다,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? 몸에 체액이 나오죠.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이 나오죠. 근데 김잔디 씨한테서는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이 비서는 성관계까지는 한 게 아니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. 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? 성관계는 없었다라는 게 돼버리죠.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.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되긴요? 구속을 못 하는 거지. 증거가 나와야지 구속을 하지. 자, 그래서 다툼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였던 겁니다. 자, 아마 뭐 이거는 뭐 이쪽 아마 이렇게 법 쪽이나 이쪽 아시는 분들은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고 화나는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좀 알려진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하소연을 한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다가 아마 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가까웠는데 시장님이 나한테 안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. 그러다가 시장님이 결국에 피해를 입게 된 걸로. 이런 얘기가 벌써 사실 예측이 되고 있었고요. 아마 뒤져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. 어쨌거나 이 김잔디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을 모함한 거죠. 박원순 시장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. 꼼짝없이 누명을 쓰시게 된 박원순 시장님은 2020년 7월 9일 시장 공관을 나옵니다. 오전 10시 44분에 나오죠.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5시간 뒤인 오후 3시 40분경에 행적이 끊어져요. 휴대전화 신호도 더 이상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이 5시간 동안 뭘 하셨을까요? 뭐 하셨을까요? 지금에서 조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정부, 민주당, 청와대 여기 고위 인사들에게 박 시장님은 전화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.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 시장님이 마지막에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화를 많이 걸었고 그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들은 전화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님이 시장 공간을 나가실 때만 해도 시장님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유서를 써놓고 나왔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들,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시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,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.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,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박 시장님이 전화를 했던 정부, 민주당,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은 그 마지막 노령을 매몰차게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. 박 시장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의 전화를 기다렸고요. 전화가 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전 솔직히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얘기 다 들었어요.
당사자한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같은 얘기를 한 4군데 정도에서 들었어요.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거 아닌가요? 여하튼 간에 박 시장님 마지막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인지, 그리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 날이 있겠죠? 예.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풀어